안녕하세요. 배준식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곤충 마이크로바이옴을 소재로 한 저널클럽 시리즈를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곤충과 미생물 간의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를 돕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번 저널클럽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은 2023년도 8월 사이언스 본지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델프티아 속에 속하는 TC1이라는 박테리아 스트레인이 말라리아의 전염을 막는 기능을 가진다는 내용의 제목인데요. 어떠한 원리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숙주생물로 사용된 모기라는 곤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곤충입니다. 늦은 봄부터 겨울 초입까지 활동하며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괴롭히는 악명 높은 생물이기도 합니다. 모기는 분류학적으로 곤충강의 파리목, 모기과에 속하는 종들을 통칭합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종 다양성 또한 약 3,600종 정도로 높습니다. 분포 지역은 극지방 및 일부 한대성 기후대의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입니다. 특히 적도 부근에 위치한 온대기후 지역과 열대지방에서 매우 번성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몽골에 위치한 사막 지역에서도 서식할 만큼 적응하여 잘 살아가는 지역의 범위가 넓습니다. 인간의 피를 빨아서 스트레스를 주는 자타공인의 제일 싫어하는 곤충 1위의 자리를 공고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곤충의 경우 인간과 서식하는 환경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모기의 경우는 고여있는 물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어디서나 번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고 인간의 피를 먹이원으로 하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도 상당히 번식하며 살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모기는 다른 이유로도 현대사회에 경종을 울리곤 합니다. 모기는 다름이 아닌 질병의 매개종, 즉 패토젠 벡터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되는데요. 말라리아를 매개할 수 있는 34개의 종에 대한 세계 분포 지도를 참고하면 극지와 한대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당 모기들이 서식하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해당 지역에 말라리아 원충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 유입되면 매개종인 모기로 인해 지역 내에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과거 전적은 2000년도 초반 대한민국에서도 있었던 사례입니다. 병원체 매개종으로서의 모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모기는 말라리아 원충 외에도 다양한 병원성 바이러스의 벡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바이러스들을 arthropod borne virus, 즉 알보바이러스라고 통칭합니다. 이러한 알보바이러스와 기타 병원체는 숙주생물, 즉 모기의 흡혈을 통해 흡혈이 대상이 되는 생물의 체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더욱 감염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기는 바이러스뿐 아닌 원생생물과 선충의 벡터 역할을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퍼진 사례가 말라리아가 되겠습니다. 모기가 매개하는 대표적이고 위험한 질병들로는 지카 바이러스, 황열병, 일본 뇌염, 말라리아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모기의 서식지에 따른 공생균 군집비교 분석 논문에서 벡터리얼 캐패시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벡터로서의 능력에 관여하는 여러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를 정량화시킨 값이 벡터리얼 캐패시티이며 이에 관여하는 변수들은 모기의 생존율, 모기 개체수, 군집 밀도, 병원체 배양 주기 등이 있는데 장내미 생물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병원체 배양 주기, 즉 Pathogen Extrinsic Incubation Period와 병원체 전달 능력, Vector Competence입니다. 특정 장내미 생물의 대사를 통해 모기가 병원체를 받아들이는 기작이 더 활성화하게 되기도 하고 항생물질을 생산함으로써 체내로 받아들인 병원체가 죽기도 하기 때문에 장내미 생물과 벡터종으로서의 모기는 직접적이고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 논문의 연구에서 소개하는 박테리아 스트레인에 해당되는 기작은 Pathogen Extrinsic Incubation Period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패토젠으로 작용하는 플라스모디움의 오오사이트 단계에서의 분할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주인공인 델프티아 스루하텐시스라는 세균은 기존에도 이미 연구되어진 바 있습니다. 다만
이 TC1이라는 스트레인이 플라스모디움의 생장 억제 기능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밝혀진 사실인데요. 스페인의 GSK 연구실과 트레스칸토스 곤충 연구실에서 사육 실험을 하는 아노필리스 스테펜시라는 모기종 군집에서 말라리아 병원체가 점진적으로 줄어나갔으며,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음에도 모기의 생존 능력, 즉 서바이벌 피트니스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직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연구진은 해당 박테리아 스트레인을 분리 배양한 후 직접 아노필리스 속의 모기에게 접종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정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장 내부로의 균 접종은 커튼볼이라고 표현하는 손뭉치에 세균 배양액과 슈거 믹스처를 적신 후 모기에게 섭취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접종 실험 결과 모든 모기 개체들의 장 내에 TC1의 콜로나이제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PPT 슬라이드에 소개된 피규어 중 A와 B를 보시면 델프티아를 장 내에 접종했을 때 말라리아 병원균인 플라스모디움 팔시파룸과 버게이에서 양쪽 다 오오사이트 포메이션이 억제된 결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종류의 대조군인 박테리아 미접종 개체들과 판토에아 접종 개체들에서는 오오시스트 포메이션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수치화했을 경우 약 78%의 플라스모디움 생장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TC1 스트레인을 모기에 접종 후 다른 생물에게로의 플라스모디움을 전파하는 실질적인 전염 확률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조군은 기존과 동일하며 각 모기 개체들로 하여금 플라스모디움에 감염된 마우스를 흡혈하도록 한 뒤 이후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마우스를 흡혈하도록 하여 전파 능력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TC1을 보유한 모기들의 플라스모디움 전파율은 약 33%에 그쳤고, 나머지 대조군들에서는 특히 세균 미접종 모기 개체들의 경우 약 10일 이후 모든 마우스 개체들에게 플라스모디움을 감염시켰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TC1의 이러한 말라리아 패소젠 인히비션 어빌리티는 최소 16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기의 생애 주기를 약 한 달 내외로 잡을 때 TC1을 보유한 모기 개체는 생애 주기 동안 플라스모디움을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TC1 스트레인의 분리 배양을 진행하여 TEM 사진을 통해 다른 델프티아 스트레인과의 확연한 형태적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TC1의 새로운 발견에 대한 독자성을 입증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구진들은 앞서 TC1 스트레인을 접종한 개체들과 접종하지 않은 대조군 개체들을 따로 설정하여 TC1이 모기의 서바이벌 피트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피트니스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입증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소개할 피규어에서는 TC1의 어떠한 메타볼리즘으로 인해 플라스모디움 억제 효과가 생기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피규어 A를 보시면 TC1 스트레인을 LB에 한가득 배양한 후 M9 미디어로 워싱을 거친 후 다일루션을 진행합니다. 이후 일부는 70도에 히팅하여 죽이고 나머지는 원심 분리하여 나온 상층액을 필터링을 거쳐 열 처리, 3kg 달톤 필터,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눈 후 플라스모디움 인펙트된 혈액에 접종한 뒤 플라스모디움 오오시스트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피규어 B를 보면 결과적으로 TC1을 원심 분리하여 나온 상층액과 상층액을 3kg 달톤 필터에 필터링을 거친 상층액, 그리고 열 처리를 가한 상층액에서 플라스모디움 오오시스트 포메이션이 확연히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 처리를 가한 데드셀에서도 일부 이니비션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죽은 셀에도 이니비터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예측합니다. 서플리멘터리 데이터에 따르면 이니비션 이펙트는 해당 메타볼라이트의 도즈, 즉 농도에 비례하여 높아졌고, 이니비션 이펙트는 약 접종 후 4일차부터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 상황까지 결론적으로 델프티아 스루아텐시스 TC1은 약 3kg 달톤보다 작은 사이즈의 non-proteinaceous 몰리큘을 분비하며, 이는 모기의 미드것에서 플라스모디움의 초기 발생 단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볼라이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연구진은 분리해낸 상층액을 리버스드 페이즈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프랙셔네이트 시켜 바이오 액티비티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물질은 메틸 베타 카르볼라인으로 바로 할메인으로 더 익숙하게 알려진 물질이었습니다. 피규어 A를 보면 할메인을 플라스모디움이 감염된 모기들에게 섭취시켰을 때 농도별로 확연한 플라스모디움 오오시스트의 개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할메인이라는 물질은 특이하게도 직접적인 섭취뿐 아니라 모기 개체와의 외부 접촉 시에도 플라스모디움 오오시스트 디벨롭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할메인의 체제치로 측정된 3kD보다 작은 사이즈를 고려할 때 곤충의 큐티클층을 투과하는 트랜스큐티클 어빌리티를 가지는 것으로 연구진은 유추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연구의 긴 스토리를 실제 환경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며 마무리하였는데요. 연구의 테마를 Evaluation for Translation to Field Settings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라리아 병원체의 생장을 억제하는 균을 야생 모기에게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는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가능했던 배경은 TC1 스트레인이 모디파이된 스트레인이 아닌 야생 모기에서 분리해낸 스트레인이라는 특성을 가지기에 가능했으며 이러한 특성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부르키나파소의 모기 실험 시설의 인공 사육장을 조성하였는데요. 사육 실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TC1 배양액과 당분을 섞은 용액을 손뭉치 등에 적신 후 성체 모기의 섭취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며 두 번째는 모기 유충이 자라는 물웅덩이에 TC1을 함께 배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식 전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방식의 경우 오버나이트 사육을 진행한 모기들의 75%에서 TC1의 콜로나이제이션이 관찰되었으며 두 번째의 경우는 성충으로 우하한 모든 모기 개체에서 TC1의 성공적인 콜로나이제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이 방식들로 사육한 모기들을 지역 사회에서 플라스모디움에 감염된 환자들의 혈액을 섭취시켰을 때 초기 오오시스트 개수와 비교하여 7일뒤 측정한 플라스모디움 오오시스트의 개수가 대조군에 비해 74%의 생장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라리아 병원체를 억제하는 세균에 대한 연구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 고찰들이 있으며 여러가지 후속 연구가 있지만 연구진은 해당 박테리아 스트레인을 이용하여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며 말라리아의 위험지대인 공중보건 인프라가 덜 발달된 국가 및 지역에서도 적용이 쉽게끔 실용성을 키우는 후속 연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끝맺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저널 클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